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코멘트도 좀 듣고 가시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지금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저 그거 반대하는데 왜 그런지도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셨다면 오셔가지고 조금 생각을 고쳐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체크 한번 해보게 되면요, 시장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하락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점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추가 하락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막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나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점을 깼다라는 것은 어쨌든 추가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점을 깨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 깰 거였으면은 그러니까 안 내려갈 거였으면 안 깼을 거예요. 그러니까 깼다는 것은 더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어찌됐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무너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는 저점을 깨고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특이한 건요, 이제 코스피가 밀려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1.25%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율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갔는데도 지수가 빠진다는 것은 그 외의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비는요 18%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 올라가면 지수가 0.18%가 올라가는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0.2%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붙어 있지만 그래도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일 정도로 시장 상황은 굉장히 안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요 121개가 올라가고 있는데 780개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그 폭이 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승은 189개, 1200개의 코스닥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도 역시나 하락의 냄새가 조금 더 진하게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반대매매죠. 여러분들이 반대매매를 안 했으니까 난 반대매매 안 하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거랑 좀 달라요. 내가 반대매매를 하고 안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하락이 생길 때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냐인 거거든요. 반대 매매로 인해서 생기는 하락세를 내가 버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못 버티냐면요, 손실률을 우리가 맨날 체크를 하고 손실률 보고 있다 보니까 내 계좌가 박살나고 있어, 이제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증시에서는 저는 솔직히 주식시장을 안 들여다보는 게 제일 좋다, 내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가장 허튼 행동을 하지 않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추가 하락이 생겨서 반대매매 장세가 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2000을 깰지 아니면 2200에서 자리를 잡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하락이 끝나야 상승이 와요. 그 말은 뭐냐면 좋든 싫든 이 하락은 끝이 나야 되고요. 이 하락이 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이 와야 상승이 와요. 그럼 상승이 오려면 이 하락이 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게 뭡니까? 상승 아닙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게 상승이라면 이 하락을 고지것대로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전 국민이 본다면, 그러니까 투자하는 모두가 본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빨리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나가야 이 시장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다 보고 다 같이 버텨버리게 되면은 세력들이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끝까지 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영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서 팔 것이고,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과 저는 여기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다 같이 웃을 수가 없다라는 게 행동을 뭐 하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웃을 때 누군가는 울게 되는 거고, 누군가가 울 때는 누군가가
웃게 되는 굉장히 좀 잔혹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사실 시장이 올라가길 바라는 것보다 내려가길,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제발 털려나가길 기다려보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 계좌가 손실률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팔 건 아니잖아요. 손실 났을 때 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겁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는지 보게 되면요. 일단 수젠텍, 이화전기, SY, 공구먼이 4개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은 수젠텍이 아닐까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14개 종목, 13개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전부 다 이제 뭐 쓸데없는 종목들도 좀 많이 보여지지만 그래도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은 올라오고 있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최근에 급등이 많이 있었던 기업들이 역시나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급등 나왔다고 좋아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낸 것처럼 사실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는 좋아가지고 좀 더 막 홀딩하고 보유하고 더 가져가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왔던 종목, 쓸데없이 올라왔던 종목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위메이드 맥스 이런 기업들은 역시나 코인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미르 M 이 게임이 만들어졌는데 생각보다 별로다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요. 어쨌든 게임 관련주는 역시나 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매출은 기대가 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가지 급등주가 보여지는데 이화전기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화전기가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화전기가 올라온 이유는 배터리 시장 진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배터리 시장 진출 소식 이런 것들 때문에 상한가 가는 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또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카페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요즘 마스크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나 마스크 사업도 한번 해볼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어머 대박이야, 앞으로 너 돈 많이 벌 것 같아, 야 그러니까 내 차도 바꿔줘,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진 않죠. 야, 지금 무슨 마스크냐, 이제 마스크 벗어 던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마스크 산업에 진출하면 네가 뭘 할 건데, 네가 뭐를 알고 공장은 있냐, 네가 뭘 산업은 알고 있냐, 마스크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아냐, 재료가 뭔지는 아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잖아요. 이화전기가 배터리 시장 진출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떤 기업이 신사업을 투자한다, 뭐 물론 지금 많이 힘든 기업이라든지 뭔가 이제는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을 투자하고 새로운 산업에 발을 내딛고 좀 나아가는 모습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글쎄요, 신사업에 투자하고 신사업에 나아간다고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는 거, 어쨌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갔다, 비싸졌다,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신사업 때문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활로를 열어가는 가능성은 열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보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확정내서 급등 나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기업은 급등이 세지를 못해요. 그런 인식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갖고 있고, 요건 이제 개인 투자자,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좀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500원대 올라오면 바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SY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Y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국내 최초 모듈러 사업, 주택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듈러로 만드는 주택인데, 이것도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SY라는 기업을 뭐 선정을 딱 해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좀 쓸데없는 이야기로 급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4,000원에서 4,500원대 올라오면 바로 좀 힘들 것이다 생각하니까 정리 관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일단 메리트가 있어요.
뭐냐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제가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진단키트는 진짜로 실적이 많이 증가한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단키트는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질병에 대한 불안감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원숭이 두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아마 오늘도 급등 나오는 이유가 원숭이 두창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키트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저는 급등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분자 진단 제품 개발 중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런 것도 납품한다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거고, 계속해서 저는 먹거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같이 안 좋은 장 때 진단키트가 질병 테마를 조금 얻어가지고 상승세 한번 이렇게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이 기업은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올라갈 만한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 이전, 여기 2019년에 보면 코로나 이전 가격이 13,000원대 이렇게 머물렀던 흔적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5,000원대 있다가 코로나 터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13,000원대까지 다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은 잘 버는데 주가는 같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죠?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요. 이렇게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드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못 잡고 안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물론 이렇게 시젠거 같은 기업들도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얘는 왜 이렇게 급등이 안 나왔나요? 오늘 3% 올라온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왜 급등이 안 나왔나요? 좀 무거워요. 요 기업은 이제 대형주 쪽에 속해버리는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 기업은 자리 잡고 움직이는데 조금 무겁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원하는 분들은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천천히 비중 늘려간다 생각하고 시즌 잡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좀 가벼운 종목 원한다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가벼운 종목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손실을 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동시에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다면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을 제일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구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그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상 증자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건데요. 솔직히 권리력 효과 때문에 급등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이런 거 좀 진짜 시장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현상이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투자자들이 정말 좀 더 똑똑해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투자자들이 멍청하다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yes입니다. 이거 멍청하니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는 거는. 이거는 좀 시장이 올바른 형태로 움직여 준다면요, 무상 증자 권리력 효과로 이렇게 막 급등 나오는 일은 잘 없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안 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걸 사가지고 지금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하신다면은 저는 현명하지 못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사시거나 사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좀 현명해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올라가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수익 나는 거 보면은 내가 샀으면 저 돈 얼마 벌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피하라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장이 안 좋은데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올라올 기업이 없나 봅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또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단기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면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 한번 눈을 돌리셔도 좋지만 위험성이 따른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 실력이 있다면 조금 하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차분히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 좋은 시장이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